1587년 영국에서 출발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꿈꾸며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지금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해안 근처. 그곳에는 작은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로어노크. 그들은 이곳에 영국 최초의 정착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집을 짓고 밭을 만들고 가족을 이루고 새로운 땅에서 살아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그 마을은 역사상 가장 기이한 실종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부릅니다. 로어노크 식민지 실종 사건, 혹은 사라진 식민지. 처음부터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멀었고 물자는 부족했습니다. 낯선 땅의 날씨는 거칠었고 주변 원주민 부족들과의 관계도 늘 불안정했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영국에서 가져온 식량과 도구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먹을 것은 줄어들고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당시 식민지의 지도자는 존 화이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착민들을 이끌고 있었고 그곳에는 그의 딸과 사위, 그리고 갓 태어난 외손녀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버지니아 데어. 아메리카 대륙에서 태어난 첫 영국인 아이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태어난 아이. 사람들은 그것을 희망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식민지는 물자가 부족했고 정착민들은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결국 존 화이트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는 식민지 사람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리고 만약 마을을 떠나야 하는 일이 생기면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무나 기둥에 표시를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또 만약 강제로 끌려가거나 위험한 상황이라면 십자가 모양의 표시를 함께 새기라고 했습니다. 존 화이트는 그렇게 식민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영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배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항해는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그 사이 로어노크에 남겨진 사람들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 그들은 영국에서 오는 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존 화이트가 다시 로어노크로 돌아온 것은 약 3년 뒤였습니다. 1590년 그는 마침내 배를 타고 다시 그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기대한 것은 연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있다면 멀리서도 마을의 흔적이 보일 테니까요. 하지만 섬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도, 아이의 울음소리도, 망치질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만 섬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존 화이트와 선원들은 조심스럽게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시신도 없었습니다. 전투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피도 없었습니다. 마치 마을 사람 전원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존 화이트는 자신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딸의 이름을 불렀고 사위의 이름을 불렀고 외손녀 버지니아 데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선원 중 한 명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마을 근처 나무 기둥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글자는 단 하나였습니다. 크로아토안. CROATOAN. 존 화이트는 그 글자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크로아토안은 근처에 있던 섬의 이름이자 그곳에 살던 원주민 부족의 이름이었습니다. 어쩌면 정착민들은 그 부족이 사는 곳으로 이동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분명 존 화이트는 위험한 상황이라면 십자가 표시를 남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표시는 없었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떠났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단 한 명도 그 후에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왜 마을은 그토록 완벽하게 비어 있었을까요? 존 화이트는
크로아토안 섬으로 가서 그들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나빠졌습니다. 바다는 거칠어졌고 배는 더 이상 가까운 섬으로 이동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더 깊이 수색하지 못한 채 로어노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라진 식민지의 운명은 역사 속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정착민들이 크로아토안 부족과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도움이 필요했던 그들이 근처 원주민 마을로 들어가 함께 살았을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이후 기록들 중에는 유럽인의 특징을 가진 원주민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굶주림과 질병입니다. 고립된 식민지에서 식량이 떨어지고 병이 퍼졌다면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마을을 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시신이나 분명한 흔적이 왜 남지 않았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세 번째 가설은 주변 부족과의 충돌입니다. 식민지 사람들과 원주민 사이에는 긴장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공격을 받았고 마을은 이후 정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존 화이트가 돌아왔을 때 전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파괴된 것이 아니라 비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번째 가설은 정착민들이 더 나은 장소를 찾아 내륙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해안가의 불안정한 생활을 포기하고 더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확실한 기록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크로아토안. 그 짧은 단어 하나가 모든 의문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묻습니다. 그들은 정말 크로아토안 섬으로 간 것일까요? 그곳에서 살아남아 다른 부족과 섞여 살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단어는 누군가가 남긴 마지막 경고였을까요? 가장 무서운 점은 이 사건에 분명한 결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라졌고 그들의 집은 비어 있었고 남은 것은 나무에 새겨진 이상한 단어뿐이었습니다. 로어노크 식민지에는 남자와 여자, 아이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모두 함께 사라졌습니다. 소리 없이, 흔적 없이,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단순히 이주한 것이라면 왜 누구도 확실한 소식을 남기지 못했을까요? 만약 모두 죽었다면 왜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만약 누군가에게 공격당했다면 왜 싸움의 흔적은 없었을까요? 역사는 때때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의 장면만 남깁니다. 텅 빈 마을, 버려진 집, 조용한 숲, 그리고 나무 기둥에 새겨진 8글자 CROATOAN. 로어노크의 사람들은 과연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들은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 걸까요? 아니면 그 섬에서 무언가를 만났던 걸까요? 지금도 그 답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